대선 2차 경선에 나설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국민의힘은 오늘 미디어데이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3명의 경선 후보 간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범행 당시 CCTV를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예상치의 절반 수준인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엄수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4강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누가 몇 등을 했는지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2대2로 나뉘면서 대립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2차 경선 후보 4명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최돈희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8명의 주자로 출발했던 국민의힘 경선이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했고 관심이던 나머지 한 자리는 안철수 후보의 차지였습니다. 득표 순위는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탄핵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반으로 갈리는 2대2 구도를 확정지었습니다. 치열한 4강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당저당 지지하시지 않는 분들은 선거를 인물과 정책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과 정책 대결로 선거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도층 대책이 된다. 2차 경선 전까지 토론회는 모두 5차례. 특히 오는 26일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4강 토론회가 MBN에서 열리는데 우열을 가릴 승부처입니다. 최종 후보는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반영해 다음 달 3일 결정됩니다. 당원 투표 비중이 커지는 만큼 당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만 합산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희비를 가를 수 있습니다. 또 보수터파 친 영남 지역 표심과 20, 30대 젊은 층의 선택도 변수입니다. 무엇보다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이번 경선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상황에서 이제 관심은 과연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50%를 돌파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4명의 수치를 다 합쳐도 30%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종 후보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을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보도에 조희로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2차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은 정책 공약으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반가 월세 등 청년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동훈 후보는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합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치열한 경선 속에 이처럼 공약까지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은 낮은 수준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은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은 다 합쳐도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반명 빅텐트를 비롯해 한덕수 추대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경선 이후 빅텐트가 쳐지고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이제 4명으로 좁혀지고 2명으로 좁혀지면서부터 컨벤션 효과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경선에선 당심과 민심이 각각 50%씩 반영되는 만큼 둘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레이스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거리를 둔 채 대미 관세 협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내면 추대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 밖에서도 한 대행을 추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재무통상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양국 경제 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제 출국을 했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9시에 협의를 진행한 뒤 오는 27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협상 결과가 한 대행의 출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일본과 비교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한 대행이 출마해 대미 통상 현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에 이어 또 다른 시민단체들은 한 대행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라며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나온다는 확신범입니다. 100% 확신범입니다. 그것도 5월 3, 4일, 4, 5일경에 그런 액션이 있지 않겠냐는 확신을 가지고. 한 대행의 출마 여부는 협상 결과 등을 살펴본 뒤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 구체적인 결정 시점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추대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한덕수 빅텐트 시나리오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간 한대행 출마론에 선을 긋는 듯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한대행의 역할론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대행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재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4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협상을 위한 출장 중임을 고려하면 최 부총리가 돌아오는 27일에서 다음 달 4일 사이에 출마 여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인 만큼 한대행이 대선에 뛰어든다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만들어 빅텐트를 친 다음 이재명 예비 후보를 반대하는 세력을 흡수해 확장하는 전략을 펼칠 걸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역할론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서 그 함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문수 예비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홍준표 예비 후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거세지는 한덕수 차출론에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 재탄핵 추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민주당은 재탄핵 주장에 당내 공감대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는데 지도부 관계자는 MBN에 한덕수 대행이 사퇴하면 선거 관리 등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 반환점을 돈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후보자 간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후보자들은 이번 주 민주당 최대 텃밭인 수도권과 호남 경선을 앞둔 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도 내놨는데요. 재판으로 공개 일정을 하루 건너뛴 이재명 예비 후보는 SNS로 의대 정원 합리화를 내세웠고 2등 싸움이 치열한 김경수, 김동연 두 예비 후보는 각각 호남 공약과 공공기관 이전을 내세웠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이재명 예비 후보는 SNS를 이용한 공약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의정 갈등 국면 속 이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는데 논란의 핵심인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숫자 대신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먼저 숫자를 던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 중인 김경수, 김동연 예비후보도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전북에서 호남 4위를 강조한 김경수 후보는 지방정부의 자율예산 운영과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이 왜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그렇게 구글하게 만듭니까? 구글 자치로는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해수부의 인천 이전과 국회 이전에 따른 여의도 공원화 공약을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이번 주말 경선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인 여론조사 업체 교체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 업체는 실제 총선 과정에서 특정 현역 의원을 배제한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사실상 배제된 겁니다. 앞서 새 후보가 서약한 대로 민주당 경선은 네거티브 공방 대신 정책 경쟁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60대 여성이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의 무차별 흉기 난동 공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환자복 차림의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팔에 깁스를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마트로 걸어갑니다. 약 10분이 지난 뒤 마트에서 한 여성이 나오고 뒤따라 나온 남성을 자세히 보니 손에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에게 흉기를 2차례 더 휘두른 뒤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범행 직후엔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태연한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60대 여성 손님과 4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환자복 입은 분이 가게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3번인가 4번인가 그 문을 심폐소생술하는 거는 제가 봤고요. 흉기에 피습당한 채 마트 밖으로 빠져나온 여성은 이곳에 쓰러졌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마트에 근무하던 40대 여성 직원도 팔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인은 마트 안에서 판매 중이던 상품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변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 중이던 범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동시에 조만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석 달 만에 전망치를 1%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세계 각국의 성장률 전망도 줄줄이 낮췄는데 다만 미국 관세 파장이 진정될 경우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새로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입니다. 석 달 전 2%보다 1%포인트나 낮췄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2.1%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던 만큼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부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와 교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 입장에서 더 크게 악영향을 미칠 걸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IMF는 무역 갈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올해 세계 성장률도 0.5%포인트 낮춰 2.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1.8%, 영국 1.1%, 독일 0%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전망 역시 떨어졌습니다. In it, our new growth projections will include notable markdowns. 다만 IMF는 협상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가 인하되면 세계 경제가 되살아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88세를 일기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목관에 안치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오늘부터 일반객도 성 베드로 대성전을 찾아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는데요. 토요일인 오는 26일로 예정된 장례 미사에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기 교황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출신의 유흥식 추기경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붉은 예복을 입고 두 손에 묵주를 든 프란체스코 교황이 목관에 안치됐습니다.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이전에 사용된 삼중관 대신 붉은 천으로 장식된 나무관 하나만 사용됐습니다. 교황의 관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운구될 예정입니다. 운구가 끝나면 일반객도 조문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이번 주 토요일인 26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엄수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미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이탈리아의 마타렐라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타머 영국 총리 등도 교황의 마지막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는 이르면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는 차기 교황 후보 12명을 추리면서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도 명단에 올렸습니다.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한반도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며 애도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이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우리나라를 찾았고 가슴 아픈 사고마다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전 한국을 각별하게 생각했던 교황을 추모하며 국내에서도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심가연 기자입니다. 우중충한 서울 하늘 아래 교황의 마지막 길을 기리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서울 명동성당 지하에는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공식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교황의 서거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오늘 충북에서 올라왔어요. 거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었죠. 평소 검소하시고 소탈하신 면도 되게 저는 좋았고요. 날씨가 중요하겠습니까? 부활절 다음 날 돌아가시니까 분명히 좋은 곳으로 또 베드로 성인이 혹시 모시고 간 거 아닐까. 지난 2014년 즉위 1년 만에 첫 아시아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프란치스코 교황.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노란 리본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만남에서는 나비 배지를 왼쪽 가슴에 매달았습니다. Lei deve essere neutrale,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e. 지난해 무한 참사 직후에도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던 교황은 방북 의지를 피력하며 한반도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국내에선 주교회의 차원의 공식 일정 없이 교구별 추모 미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황의 장례 미사에는 이용훈 주교, 염수정 추기경, 임민균 신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에게 남은 건 대법원 판단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회부 당일 첫 논의도 시작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우종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보와 달리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13명이 심리를 맡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를 신청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12명이 심리하게 됩니다. 회부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법원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 사건임을 고려해 판결의 권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자마자 첫 심리 기일도 열면서 대법원은 빠르게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불과 40여일 정도 남은 대선 이전에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부분 전합 사건이 선고까지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 검사 사칭한 적 없다 발언으로 기소됐던 사건은 9개월간 소부에서 심리한 뒤 전합으로 넘어가 한 달 만에 선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발언 등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선 전에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건이 배당된 지 단 3시간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미 이 예비후보에 관련해서 재판 중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 미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여부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불소추 특권이 수사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까지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의견을 물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후보의 당선을 대비한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중대하고 예민한 사안인 만큼 관심을 갖고 미리 주변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도 해당 사안에 대해 대법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와 이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표적을 감시하는 우리 군의 4번째 정찰 위성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올해까지 예정된 정찰 위성 5대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주요 시설들을 2시간 단위로 더욱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ignition. 우리 군의 정찰 위성 4호기가 실린 미국 스페이스X 발사체 팰컨 9이 날아오릅니다. 발사 2분 18초 뒤 1단 추진체, 이어 19초 뒤 위성 보호 덮개가 분리됐습니다. 목표 궤도에 안착한 4호기는 발사된 지 2시간 39분 만인 오후 12시 27분 지상국과의 2차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3년 발사된 1호기와 지난해 발사된 2호기, 3호기에 이어 대북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4번째 정찰 위성을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된 겁니다. 가시광선을 통해 지상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1호기와 달리 이번에 발사된 4호기는 전자파를 쏘아 반사되는 신호 데이터로 영상을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2호기, 3호기에도 탑재된 해상도 30cm급의 이 위성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 야간 촬영이 가능하고 하루에 최대 6번까지 한반도 상공을 지납니다. 군집 운영을 통해 재방문 주기를 더욱 단축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군은 올해 안에 마지막 5호기도 발사할 예정인데 정찰 위성 5대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밤늦은 시간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대에서 차량 레이싱이나 난폭 운전을 일삼은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핸들을 뽑거나 차량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미는 아찔한 행동을 하곤 영상을 촬영해 SNS로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연기를 잔뜩 내뿜으며 신호가 바뀌길 기다립니다. 마치 레이싱을 하듯 속도를 올리며 경주를 벌입니다.
달리는 차에 운전대를 뽑아 창문 밖으로 내보이는가 하면 급회전하는 차량 밖으로 몸을 반쯤 빼놓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대에서 70차례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한 일당입니다. 이들은 위험하고 아찔한 영상을 SNS에 올려 참여자를 모집해 폭주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폭주가 벌어진 도로에는 이렇게 규제봉이 생겼습니다. 도색까지 새로 해야 했는데 무엇보다 소음 피해가 컸습니다. 또 심야 시간에 또 굉음을 내거나 드리프트 행위나 레이싱을 함으로써 워낙 주민들의 소음 신고도 한 150여 건 이상 접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범인 20대 남성을 포함해 대다수가 외국인이었는데 불법 체류 신분이거나 면허도 없이 이런 난폭 운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구속하고 나머지 41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그제 방화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이 어제 3시간가량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일부 층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방화문도 활짝 열려 있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타들어간 벽면, 잿더미로 변한 복도 사이로 화재 조사관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어제 경찰과 소방이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연기와 불길을 피해 급히 대피했지만 대피가 힘들어 뛰어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MBN 취재진이 해당 아파트를 둘러보니 비상구에 각종 물건을 갖다 놓거나 자전거를 묶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주민들에게 물건을 치워달라는 안내문까지 부착됐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불이 난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신축하고 세대 단점, 그 소방법상 신축하고 있어야 돼. 해당 아파트는 2000년에 지어져 현행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서 차 소리가 나면 막 불안한 거야. 혹시 우리 집에서 불난 거 아니야? 스프링클러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태까지. 소방 감지기를 스프링클러로 생각을 했어요. 방화 현장 맞은편 아파트 4층입니다. 불이 난 곳과 같은 층인데요. 이렇게 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약 4만 4천여 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만 5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물 여건에 따라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서 화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드러난 안전 사각지대.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죠.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무려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들과 마주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수업을 왜 거부하는지 밝히는 한 의대생의 편지가 낭독됩니다.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당사자인 의대생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고 불가피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의대생의 호소를 귀에 담았고 자세도 한껏 낮췄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했기에 의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직 학생 여러분의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교육당국과 의대생들이 공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2차례 만남을 제안했지만 무산됐고 이번에는 주최 측인 대한의료정책학교의 제안으로 성사된 겁니다. 의대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고 교육부는 향후 정책에 의대생 의견을 반영할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경파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했지만 수업 거부 기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 일각에서는 의료계 강경 일변도 전략에 반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본인들은 면허라도 있지 이렇게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애들만 불쌍해요. 애들만. 뭐 하는 짓인지 이게 1년이 넘도록. 정부는 대다수 의대가 유급 시한을 맞는 이달 말까지 복귀를 촉구했고 내후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도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2+2 통상 협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 간밤에 미국에 도착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미동맹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관심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오늘 오전 출국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최 부총리는 한국 시각으로 내일 밤 9시 미국과 2+2 통상협의에 나섭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입니다. 내일 협의에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해진 의제는 없지만 무역, 통상 이슈와 관련한 폭넓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나 조선업 협력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협의 자리에 깜짝 등장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일본 정부 대표를 백악관에서 만나 직접 협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나 수입차 규제 문제 등 미국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에 대비해 정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등이 포함된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정부의 협상 노력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도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를 찾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된다면 보호무역이 30년을 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코트라에서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입니다. 이 사이트에 품목 코드 6자리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루 평균 2,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세 애로 상담 창구엔 국내 기업들의 상담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위기를 느끼는 기업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국회를 찾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향후 한 30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출 중심형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협력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대외 접촉 활동에 분주합니다. 현대차는 미국 하원 의원 출신 드루 퍼거슨 신임 워싱턴 사무소장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가교 역할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다음 달 대규모 경제협력 사절단을 꾸려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회 의사당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요 싱크탱크 현지에 있는 주요 기관들을 방문해서 저희 기업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형태로. 정부의 관세 협상에 발맞춰 기업들도 네트워크를 활용한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정부가 기름에 매기는 세금인 유류세를 낮추는 조치를 2달 더 연장하되 인하율은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율은 각각 5%포인트, 8%포인트씩 축소되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40원, 46원씩 오릅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주택 가운데 공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공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필리핀 마닐라의 도시철도 유지보수 사업을 따냈습니다. 해외 철도 유지보수 분야에서는 첫 수출 사례로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수출, 올해 2월 모로코 메트로 차량 수출에 이은 성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보통의 10살 어린이라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미국의 이 10살 소녀는 대학 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물리학을 배우는 게 더 재밌다는 10살 소녀.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엘리사 페랄레스인데요. 2살 때 읽는 법을 배웠고 한국 교육과정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를 5살에 풀기 시작한 이른바 천재 소녀입니다. 8살부터 2년제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졸업까지 한 달 남았다고요. 엘리사는 스탠퍼드 대학교에 지원하고 합격 여부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어떤 모습으로 커나갈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이번엔 세계 최고봉으로 꼽히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에베레스트의 만년설 앞으로 떠오르는 드론. 네팔의 한 스타트업이 에베레스트 산악지대의 물품을 나르기 위해 개발했는데요. 등반에 필요한 밧줄과 사다리, 생명을 구할 의료 장비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반 전문가 셰르파가 67시간 걸리는 일을 단 1시간 만에 안전하게 해낸다죠. 한 대에 우리 돈 1억 원 정도라지만 빨리 위험에 빠진 등반객들을 구조할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아닌 드론의 에베레스트 정복, 의미 있는 기술 발전이 아닐까 싶네요. 백악관에선 매년 이맘때만 되면 100년이 훌쩍 넘은 유서 깊은 행사가 열립니다. 일반 시민들은 추첨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시작을 알리자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동그란 물체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툴게나마 굴려보는 건 바로 달걀. 부활절을 맞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145번째 달걀 굴리기 행사인데요. 삶은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굴리는 행사로 1878년부터 이어져 왔다고요. 트럼프 대통령 부부까지 나섰는데요. 아이들은 부활절을 상징하는 토끼 인형과 인사도 하고 하얀 달걀에 그림도 그립니다. 백악관 정원이 아이들의 동심으로 가득 물들었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징어 가격이 치솟으면서 금징어라고 불리고 있죠. 2달 연속 20%가량 가격이 고공행진하며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어획량이 줄어든 게 원인인데 다른 먹거리 물가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형마트 수산물 매대입니다. 생물이 아닌 해동된 국내산 손질 오징어가 2마리에 12,000원에 달하는 등 훌쩍 뛴 오징어 값에 소비자들 발길이 뜸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한 마리 2,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사느니 낙지 사겠어요. 실제로 지난달 물오징어는 2월 대비 약 20%, 게도 22% 넘게 뛰며 소비자들이 느끼는 수산물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물오징어의 경우 2달 연속 20% 급등한 건데 지난달 1kg당 9,500원가량인 걸 감안하면 1년 전보다 무려 143% 넘게 뛴 가격입니다. 지난해 전국 오징어 생산량이 약 13,500톤으로 2023년보다도 42% 줄어들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탓입니다. 우리나라 인근 지역의 해수면 온도 증가, 이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고 예전에 대구, 명태처럼 오징어를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달걀 같은 축산물도 6% 넘게 상승해 소비자 주머니 사정을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싸서 저도 지금 30% 세일하는 걸 골랐어요. 좀 좋은 걸로 먹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부담스러워요. 관세 정책과 높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 먹거리 물가를 자극할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서민들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JIS라고 불리는 지하 안전정보 시스템을 2018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원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 몇 번지인지까지도 알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공개했는데 국토부가 지난주부터 돌연 상세 주소는 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민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지하 안전정보 시스템 JIS 화면입니다. 각 시군에서 국토부에 보고한 집안 침하 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돌연 사고 장소의 구체적인 지번과 지도를 비롯해 기존에 누구나 볼 수 있었던 대부분의 정보가 일반 회원에겐 보이지 않도록 차단됐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사고 위치 지도와 함께 간단한 사고 정보가 표시됐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이 직접 집안 침하 위험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이트의 도입 취지와는 동떨어진 조치입니다. 사고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발생 원인이나 이제 그런 복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좀 변경이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부 정보까지 이제 계속 다 이제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 6년 동안 공개되던 정보를 갑자기 가려버린 이유라기에 국토부의 해명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업데이트를 변기를 한다거나 이것이 이제 충분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를 같이 변기해서 시민들이 정보의 현황을 알 수 있게끔만 해주면 사실 되는 부분인데 어떤 안전활동이라든지 또 재난 방지라든지 그런 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데이터는 제3자 정보가 있지 않은 한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서울시도 집안 침하 지역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 주민에게라도 정확한 위험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조용원 조직비서가 한 달 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취재 결과 자신의 가족들의 부정부패가 걸렸고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김정은이 꺼내든 부패 칼날은 최측근까지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난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해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질타했던 지난 1월. 지도 간부로서의 초보적인 자격도 없는 썩어빠진 무리, 방자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김정은의 분노 이후 최측근이자 북한 권력 2인자로 꼽히던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개풍군 공장 착공식 이후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MBN 취재 결과 아직까지 조용원의 신상엔 문제가 없지만 권력에서 배제돼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여동생이 외제차 등 뇌물을 받았고 아들은 마약 등 일탈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조용원 본인도 뇌물과 이권 개입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분노한 상황에서 조용원 일가의 부패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싱가포르 북미회담 때 김정은을 그림자 수행하고 현지 지도 때는 미처 신발도 못 신고 뒤쫓는 등 절대적인 충성으로 최측근까지 올라왔는데 그 지위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국정원은 조용원이 자취를 감춘 것에 대해 신상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은 다시 더워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은 오늘 2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4도, 포항 15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 때가 있겠고요. 오늘 오후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4도, 대전이 13.9도, 창원 1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춘천 23도, 청주와 대전 25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차츰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